바로 속도를 내서 2위와 7위까지 함께 볼까요? 압수수색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라는 여당의 얘기, 그리고 조국, 내 친구 이제 그만하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후보자에게 칼을 겨눈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관계기관은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최고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당으로 돌아가서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긴급회의까지 할 정도로 이해찬 대표를 머리가 복잡했어요. 허만스 부장 얘기는 이겁니다. 관계기관과 협의 없는 전례 없는 압수수색이었다. 지금 이해찬 대표의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바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조국 후보의 해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먹히고 있다고 보고 청문회 때 이제 조국 후보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수기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완전히 의표를 찌르듯이 이제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30군데 정도에서 압수수색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압수수색이 단순히 압수수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국 후보 딸의 어떤 부산 의전 입학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주치 임명에 또 조국 후보와 아는 교수가 관여가 됐다라는 이런 문제까지 지금 문건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당으로서는 지금 발칵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이 관계기관과 협의 없는 전례가 없는 행위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에는 정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압수수색을 갖다가 누군가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면 이것은 이제 피의 사실을 갖다가 받는 그런 조국 후보한테까지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다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압수수색이야말로 누군가와의 협의 없이 검찰의 단독적으로 어떻게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지금 검찰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그 비판에 있어서의 어떤 공감을 얻기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런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요. 과거에 이제 청와대 검찰이 알려주는 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얘기예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아예 거의 없어졌고요. 특히 지난 문무일 총장 시절에는요. 만약에 일선 검찰청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만약에 사전에 알려준다. 검찰 대검 총장한테 보고했으니까 그 다음에 알려주겠다 해서 알려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사기밀 누설죄로 해가지고 내가 입건하겠다라고 공언한 사안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무슨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수사 개시할 때 미리 알려준다? 없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자체가 잘못 알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오늘 작심해서 했다는 건 김태현 변호사님. 이 하나 말이 더 있잖아요. 지소미아 파기보다 어제 윤석열 총장의 압수수색이 나라를 더 어지럽히는 일이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정말 그랬어야 하는지.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워딩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정파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을 살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어제 압수수색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거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정부 운영 어떻게 해도 굉장히 꼬이게 생겼거든요.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수사를 통해서. 그런데 검찰 수사를 비판을 할 땐 하더라도 논거가 잘못 나갔어요. 예를 들면 이거 혹시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후보자가 가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걸 사전에 저지시키기 위해서 흠집내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모를까. 지소미아 종료보다 나라도 어지럽히려는 행위는 뭐예요? 그럼 이거 만약에 수사해가지고 여러 사람 구속되고 유죄 나오고 문제 있는 걸 밝혀지면 저에게 책임지실 거예요? 집권여당의 대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기관과 협의 없는 전례 없는 행위? 그건 청와대와 여당에 보고하고 오더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건 좋으나 그 논거가 굉장히 부적절하게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윤석열 검찰을 작심 비판했던 여당이지만 불과 한 달 전에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보실까요? 소신 있는 수사로 좌천당하기도 했었지만 강직함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검사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고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이끌 적임자임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강성우 부대님, 한 달 전에는 저렇게 검찰 이끌 적임자다, 국민의 검찰이 됐다 치켜 세우더니 왜 180도 바뀐 거죠? 저는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두 덩어리가 검찰의 독립성,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검찰의 권력이 정말 너무 비대하다.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중립성 내지는 독립성에 대해서 뭔가 훼손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아직까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청문회 이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약간 청문회의 권한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문회라는 건 국민의 권한을 위임해준 국민들의 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당연히 가지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가 정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데 국민들의 눈과 귀가 청문회로 모아지려는 순간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물론 강제적으로 그냥 증거를 수집하는 거에 그칠 뿐이죠. 근데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뭔가 있으니까 유죄일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어스를 가지고선 청문회를 지켜보게 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드리면, 그럼 이해찬 대표가 압수수색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 말고, 검찰 수사 했을 거면 청문회 이후에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말을 했으면 좀 더 납득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해찬 대표도 압수수색 자체가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행위가 아니라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언론에 수사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혼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비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선우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검찰에 분노하는 이유 바로 피의사실 공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서른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적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과연 검찰이 이런 노맹을 저지르도록 용납했는지 이는 분명히 누출자를 찾아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검찰의 어떤 반응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검찰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다시 재현해 보는 듯합니다.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검찰은 책임자를 확인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반복되고 있다. 구태라는 표현을 했는데 심지어 오늘 이재정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정대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정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수사 대검 중수부에서 할 때 사실이 아닌데 이제 그게 바로 국정원에서 제보해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그 뇌물로 받았다는 시계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다. 검찰에서 흘렸다 해가지고 저희 이제 논두렁 시계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번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요.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3차장 검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한 번씩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앞당겨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 사건 같이 이렇게 큰 사건이 있으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매일 브리핑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겠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막 압수수색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을 불러오거나 언제 누구를 불러온다 이런 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핵심 피의사실 자체는 얘기 안 해주지만 언제 정도는 뭐 무슨 일이 압수수색 영장을 뭐 쳤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큰 수사할 때 매일 하던 것들은 앞으로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주일 그대로 안 할지 아니면 뭐 기자들이 아우성 치면 한 3, 4일에 한 번씩 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정대 국장 말씀은 여당의 이 지금 피의사실 공표 얘기가 검찰 적폐다 이게 과하다는 거네요? 네, 적폐라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과거부터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사소송법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적인 관심사고 또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취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편의를 봐줘서 한 거였거든요. 일반적으로 작은 사건은 모두 다 수사한 다음에 기소할 때 기소 사실만 알려줍니다. 그때 공소장 내용을 그때는 재판을 넘길 때는 모든 피의 사실을 다 얘기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개 재판이거든요. 수사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은 재판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그때는 다 알려주는 건데 앞으로는 저것과 관련해서 경찰도 입건한 만큼 상당히 조심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의 바로 바로미터가 이번 수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당은 검찰을 작심 비판을 한편 조국 후보자 포기를 없다. 이렇게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오늘 여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모멸, 능멸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다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우리 국민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정서적 괴리감 이런 것들을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조국 구하기, 조국 지키기에 나선 것 같아요. 김태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압수수색하고 조국 후보자가 오후에 출근하니까 정말 중도 사퇴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여당은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출구 전략은 안 세우는 겁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이미 시기는 좀 놓쳤죠. 사실은 뭐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일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나중에 강씨의 조국 후보자를 어떻게 했어야 되지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딸의 문자가 첫 번째 조간신문에 보도된 그날 조국 후보자를 지명 처리하지 않은 것을 청와대가 굉장히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생각 나중에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한번 과거를 돌아본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타이밍은 그때였어요. 처음에 딸 문제가 터져서 여론이 좀 안 좋을 때 그때 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때 못하고 지금 계속 지내왔습니다.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조국 후보자를 빼면 잘못하게 되면 검찰의 압수수색을 혐의점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지금 검찰과 야당에 밀린다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아마 조국 후보자를 빼지 않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 높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청문회 얘기를 꺼내면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어제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도 오늘 밝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질 것이고요. 또 인사청문회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시작이 돼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자, 조국 수석의 SNS를 또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무궁무진하는 표현도 나와서 그냥 읽겠습니다. 조선시대 언권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왔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4년 전에 성완종 리스트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 도대체 조윤선 장관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 지금 조족조라고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과거의 조국이라는 뜻이겠죠. 지금
SNS에 올린 과거의 조국 그 후보의 발언을 딱 보면은 지금 현재 조국 후보가 이 정도 의혹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지금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인 신분으로서 본인이 저렇게 존경하는 윤석열 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지금 조국 그 후보는 그 과거의 본인의 발언에 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 조로남불이니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건 다 뭐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딸의 어떤 그 논문에 있어서의 제일 저자에 등재된 것은 지금 거의 지금 논문 조작임이 거의 밝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입시 부정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너무 좀 명백해 보이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과거 했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본인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호 부대님, 아까 뭐 이 얘기, 윤석열 검사의 발언 얘기도 있고 조윤선 장관을 향해서 아니 수사를 받을 때 장관직 내려오고 받아야지 뭐 하는 거냐. 조국 후보자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뭔가 분노하시고 그리고 허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그냥 그가 내걸었던 가치는 정말 선언적인 거에 그쳤었고 생활은 본인의 욕망대로 다 한 게 아닌가 거기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실망의 전제는 생활을 욕망대로 했다는 게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청문회나 수사를 통해서 생활을 욕망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금 더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해명이나 소명을 듣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들어보면 이제 그가 저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인가 아닌가가 저는 더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얘기는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82학번 동기. 어울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친구인 조국 후보자에게 영상편지를 띄웠습니다. 노래처럼 참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주목을 받을 텐데요.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친구로서 우리 조국 후보에게 정말 권합니다. 나름 순수했던 우리 동시대의 38력들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분이야말로 쌍시옷 86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을 민심의 입안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 형식적인 장관이야 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러한 역풍,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밀려오게 될 거다. 친구야, 이쯤 좀 그만하자. 국민 심판은 끝난 것 같다. 이 82학번 원희룡 지사와 조국 후보자의 관계가 좀 더 궁금한데요. 하정대 국장. 사실 이제 대학 다닐 때 같이 82학번 이제 운동권이었으니까 그때도 친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사실은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교수와 정치인이었지만 정치권에 대한 그런 각종 핵심 사안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상당히 관심을 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사를 보면 2011년에 같이 2012년 SBS 스페셜 신년 특집을 만드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생가하고 그리고 이제 한진중공업 부산의 현장을 같이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그 두 얘기, 현장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정치 얘기를 가지고 둘이 많이 다퉜다고 그럽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왜냐면 조국 교수는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에서 빨리 너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잠시만요. 8년 전 사진이 저건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아마 저기 지금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평소에도 계속적으로 핵심 정치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오늘 바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국 후보한테 이제는 내려와야 될 것 같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과거하고 서로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 거죠.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지금 친구 말을 고지고대로 조국 후보자가 들을 수도 없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다 같이 지금 그때 82학번 서울대 동기잖아요. 원래 서울대학교 서울법대 82학번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저 이제 세 사람 외에 또 이제 조희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대가 82학번 동기인데 어쨌든 뭐 이 82학번 동기의 입장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원희룡 지사는 사실은 조금 벗어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사퇴를 좀 요구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야 지금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니까 다음 주 월화 이세 청문회 전략을 세우는 사령탑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법사위원들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총괄하고 책임지게 될 텐데, 뭐 글쎄요, 뭐 결과가 청문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세 사람, 특히 저 세 사람들 중에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조국 후보자의 악연은 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또 주목해볼 게 8년 전에 조국 후보자가 SNS에 원희룡 지사를 언급한 SNS도 있습니다. 하정대 부장. 예. 그 내용은 이제 그 8년 전에 그 SNS에 참 많은 말을 하고 예. 왔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올린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상당히 광포 행보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부지사를 상당히 이제 시민운동가로 임명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이렇게 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사실 4대강에 대해서 두 사람 의견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이거 강을 오염시키는 거고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이거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이거 아직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내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화면에 세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조국 후보가 같이 나경원 두 사람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저쪽에 나오는 거 이제 여기에 두 사람 있는데, 근데 이제 나경원 이제 그 대표하고도 같은 이제 8여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나경원 대표 같은 것도 학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학 비리에 관련해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나경원 대표 얘기는 나중에 보니까 웅동하고는 더 심하더라. 우리 거는 진짜 조족지혈이더라. 이런 얘기를 사석에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 원희룡 지사의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청문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지도부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강서부 대변인, 왜 자유한국당 왜 지금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어렵게 합의한 청문회 일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증인 관련해가지고도 처음엔 87명을 신청하고 물론 25명으로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저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피의자를 뭐 청문회에 세울 수 없다는 건데, 지금 피의자 신분 아니죠, 일단 조국 후보자가. 그리고 이 청문회라는 것이 야당이 본인들 마음대로 뭔가 주어진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국민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게 검증을 하라고 위임한 권한이 거든요. 근데 저걸 본인들의 어떤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으로 이용을 해서 하겠다 하지 말자 저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한석 부장. 네, 그 최순실 사태 때도요, 국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렇게 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이런 점 유의해야 되고요.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언론이 한국당을 갖다가 이렇게 조명해주지 않는다, 보도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문회 열리면 한국당 그 의원들한테 완전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데 왜 이런 그 기회를 갖다가 포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한국당이 과거 작년 그 12월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국회에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수석한테 오히려 논리에서 밀렸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조국 수석하고 지금 1대1로 논쟁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그런 그 생각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 기회가 자기들의 어떤 보수의 어떤 뭐 막말을 하네, 뭐 그 아주 뭐 허한 그런 무능력하네, 이런 지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차근차근하게 논리로서 조국 후보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그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청문회와 검찰 수사가 병행됐으니, 그렇지. 이것도 당연히 반대할 명분이 한국당으로서는 없는 것이다. 의미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